우리 고가대교 통일교이나 이거 참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 거가대교 통행료가 좀 할인되고 있지만 많이라서 그런 좀 많은데 전국에서 최고 비싼 통행료를 저희들이 이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몫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통행료 반값 내지는 무료화까지 좀 하자. 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민자도로지 않습니까? 민자에서 도시에서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매년 1년에 몇백억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약속된 기한까지 하면 한 4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알아서 그냥 주면은 간단한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죠. 우리 김해 민홍철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국토입니다. 국토인데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에 이 그간의 통행료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 성격을 통해서 무료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계속 이 국도 성격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민사로 지어진 도로를 정부가 인수하는 이런 게 또 선례가 될 경우에 전국에 있는 많은 민자도로 통행료 면허된 민자도로를 국도로 해다가 국도에다가 했을 때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그 제시의 방침은 국도 성격을 통해서 통행을 무료화하는 이런 방향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나지를 않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산업이 또 거제하면 또 조선이니까 이 제도약 지금 뭐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오션이 흔히 말하는 직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9천 명 정도, 8, 9천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 그렇게 보면은 한 7,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양대 조선소가 합해서 한 3만 정도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순전히 조선 노동자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이상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 거제시도 23만입니다. 그러면은 절반 우리 시민인구의 절반 이상들이 조선소 현장에 일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의 뭐 부인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버지거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혁명과 우리 거제시의 혁명과 직결되어 있고 혹자들은 이제는 조선산업은 물 건너갔으니까 관광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관광산업으로는 23만 시민을 먹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조선산업의 거제시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이든 시청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완제적인 성격으로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도 착실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관광이 함께 시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난번에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니까 저희 그제 굉장히 미치겠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파트값이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조선산업과의 연계인데 지금 다들 조선산업이 새로운 이제 제도에 들맞았다고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사실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 10년, 15년까지 아마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발행과 기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야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이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제시에서도 이 포기를 받은 조선산업이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갈 그런 생각이고,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유가 아시죠? 네. 임금 문제입니다. 임금 문제. 지금 솔직히 딱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협력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그 임금 수준으로 젊은 분들 와서 조선에서 입주해라 그러면 일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그냥 계속 이제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떠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선 숙련 인력으로 남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 경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안 사요. 10,000명, 20,000명이 들어와도 우리 아파트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내국인들 2,000명, 3,000명만 젊은 친구들 조선 들어와서 가정 가지겠다고 결혼하고 하면은 아마 우리 지역의 아파트 시장 가격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상권도 금방 살아날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양대 조선소 대표들과도 만나고, 그래서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 좀 채용합시다. 우리나라 사람 좀 채용합시다. 그리고 임금 좀 인상시킵시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저 비용으로 일을 많이 나기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시민 입장하고 기업 입장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간격을. 근데 이 간격을 어떻게 더 좁혀내서 기업들이 좀 결단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가 기금을 마련하자,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배수해가자, 이렇게 제안도 드렸던 부분들인데,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조선산업은 우리 거제시의 성장과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로 인한 이윤들이 기업 주가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혜택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일정 정도 이윤들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권한을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생산직 정기적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포스터. 중국에서 아주 자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삼성중공업에서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하도 시장에 내국인 채용 좀 신규 채용 좀 해주십시오. 신규 채용 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시장이 신규 채용합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없어요. 몇 명 보지만 나온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알아보니까 25명을 좀 들었습니다. 25명 보지 신규 채용. 그것도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몇 년 만에 25명 신규 채용을 이제 하는지 보고를 냈더라고요. 지금 현실은 거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 해에 한 200~300명 이상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신규 채용이 거의 없고요. 삼성콜에 겨우 25명 채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랑하면서 집회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지역도. 그래서 제가 반기는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아쉽다. 숫자가 아쉽다. 이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신규 채용을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구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내국인 노동자 채용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하자. 다음은 하나오션이 입장을 밝힐 차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이제 올렸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양대조선소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할 때에 좀 젊은 사람들 좀 거제대 출신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거제 본부 출신, 사업부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도 좀 뽑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거제에 지금 조선 들어오시게끔, 그 조선소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협력업체로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내면 경쟁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양대 조선소가 정규직만이라도 직영으로만이라도 좀 한 해 한 100명씩 정도만이라도 한 5년 동안 채용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제는 금방 진짜 이전처럼 경남에서 그제 울산이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고 그때 원룸들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정 정도 기업에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신규 채용하는 데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줘야 된다. 그래서 양대 조선소 대표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삼성중공업 다음 주에 삼성중공업 대표하고 만날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 하나오신 대표 만날 겁니다.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말씀들을 꼭 할 겁니다. 하는데 결단은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건데 저기 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선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덕이 되는 그런 조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이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자주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것이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느끼려면 우리 국회의원 설주 의원님과 또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과 협치가 잘 돼야 발전이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완이 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국정 전반을 이제 체크하는 감시 감독기이고 시장은 집행권을 가진 시를 책임지는 집행권을 가진 이제 그런 이제 사례고 어쨌든 저희 거제시가 이를 풀어나가려면은 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뤄내는 듯한 사람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소통이라든지 협력관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 부분들로 다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 이번에 어쨌든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 주신지는 저는 잘 알겠는데 그 방금 서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발전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을 떠나서 지역 발전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잘 돼 나가는 길에 어떤 뭐 당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